앞에 인형 있죠? 네. 이 개고요. 개. 페퍼민트. 이번 달부터는 고양이도 판매합니다. 근데 닭도 하나? 네? 닭이요? 고양이까지 판매하는데 개보험은 나이랑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랐는데 고양이는 똑같아요. 그리고 견주보다 묘주.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좀 경제적으로 좀 낫다 그래요.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고양이는 한 살이든 두 살이든. 고양이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양이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안 파는 게 없어요.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뭐 어떤 게 똑같아요? 네, 보장은 똑같습니다. 1년에 500만 원. 뭐 통원 얼마, 수술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양이는 뭐 등록 같은 거 뭐 아니요, 필요 없어. 개도 등록이 필요 없고 고양이는 원래 등록 제도가 없거든요. 국가에. 예, 고양이는 그냥 길고양이든 뭐든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면 묘면 가능하다. 아침에 문자 나갔을 텐데요. 이거부터 먼저 안내할게요. 4월 12일까지 진행되는 핫 이슈인데 팀장님들 3월 달에 마감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보험 시장 중에 문제가 되는 담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이슈가 됐던 게 그게 뭐였습니까? 유사암 말고요. 치매가 좀 문제가 됐죠. 네. 치매는 시장에 양분되어 있었어요. 중증 치매를 보장하는 게 생고의 영역이었고 생활비를. 손해보면 뭐 어떤 담보를 주려고 했었는가요? 경증 치매 진단비 쪽에 포인트를 맞췄었죠. 근데 그 치매 진단비를 보장을 받으려면 CDR 몇 점이었어요? 1점. 가장 뭐 심플하죠. 근데 CDR 1점인데 거기에서 뉴스가 나온 게 뭡니까? CDR 1점인데 그거를 내려주는 정신의학과나 영상의학과 교수가 의사가 그거를 판독을 해서 CT를 찍든 MRI를 찍든 찍어가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려라. 약간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경증 치매가 과도하게 되다 보니까 경증 치매 진단비가 업계에서 전부 다 가입 금액이 하향이 됐고 업계에서 누적을 보기 시작했죠. 그게 3월 말 4월 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거랑 더불어서 추가가 보험 손보사에서 특히나 이슈가 됐던 담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아마 유사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약들 약 200가지가 넘는 특약들 중에 고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팀장님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고객에게 접점을 만들 수 있는 담보가 유사암이었어요. 그런데 유사암도 4월 초에 내리려고 그랬어요. 가입 금액을. 과당 경쟁된다. 너무 보험료가 저렴한데 유사암을 뭐 4천, 5천까지 해주는 게 출혈 경쟁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줄이려고 했는데 그거는 살짝 딜레이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원인이 계속 뜨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험신문이나 보험 인터넷 네이버 뒤져보면 유사암이 과당 경쟁이다. 한도를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오면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봐야 돼요. 이 담보, 유사암 담보 하나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진 않아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전화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톡을 하나 보낼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거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팀장님 영업하시는 게 좀 더 낮아지는 거니까. 자, 포인트를 보시면 이번 주까지 저희 회사 알파 플러스랑 간편함이랑 간편건강 어린이 보험에서 유사암 한도를 3천에서 5천까지 운영하던 거를 다음 주부터는 한도를 조금 줄여갈 예정입니다. 각사가 줄여질 거예요. 아마 4월 마지막 주 마감주 되면 유사암 한도가 지난달에 마감할 때보다 훨씬 가입 금액을 줄여서 갈 겁니다. 팩트입니다. 이거. 어느 한 회사가 5천, 3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활용하셔야 된다. 자, 4월달에 저희 회사의 주 컨셉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데 포인트에 방점을 찍습니다. 3월달 대비해서 4월달에 보험료가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인상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일부 연령대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내려갔다는 것도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저희 회사 상대적으로 좀 더 보험료를 내렸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일당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가 7년째 팔았거든요. 혼자서 팔았거든요. 3년짜리 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 달부터 어디서 팔아요? 네, DB에서 팔아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저희 회사만 혼자 팔고 3년짜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막 얘기를 했는데 한 회사가 더 뛰어들었던 얘기는 이게 여기 시장이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자, 그런데 간병인은 저희 회사 7년째 팔았는데 6년 동안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는 담보였어요. 왜냐? 저희가 보통 팔면 20년 납 100세 비갱신으로 팔잖아요. 일반적인 상품을. 그런데 간병인은 몇 년짜리예요? 3년짜리 갱신형이니까 고객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 담보의 좋은 점을 설명하기에는 이 갱신형 세 글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설명을 했죠. 3년마다 연령이 뛰고 손해를 감안해서 하지만 보험료는 그닥 오르지 않는다. 6년 동안 10건이 들어오면 계약이 한 건 정도가 간병인을 찍고 들어오는 계약이었어요. 파시는 분들만 팔았던 담보예요.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간병인을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325 간편보험안에 넣었어요.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간병인 판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 제가 325 간편보험은 보통 갱신형을 팔아요? 비갱신형을 팔아요? 갱신형이죠. 20년짜리 대부분 파시잖아요. 이걸 갱신을 바라보고 판매합니까? 50세가 가입해서 70세 때 갱신해가지고 보험료를 몇 배를 내야지 이런 생각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의 보험료가 이 정도지만 가입할 수 있는 게 325밖에 없으니까 비싼 보험료를 감내하고 가입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간병인을 찍고 오는 계약이 저희 회사는 50%가 넘어요. 325로 들어오면. 자, 그러면 325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간병인을 원하는 유병자들이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 간병일당 보험료 비교해 보시면 325 간편보험 안에서도 보험료가 저렴하게 뽑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이 새로 생겼고 거의 전 상품에 다 탑재가 됐어요. 기존에는 어린이랑 알파랑 그리고 325 간편보험에서만 판매했는데 이번 달부터 무이지 알뜰한 건강보험이라는 상품에도 탑재를 했고요. 그리고 30년짜리 20년짜리 통합보험인 알파 플러스 더 좋은 알파 플러스 안에서도 탑재를 했습니다. 거의 전 상품 안에 간병인 일당을 탑재를 했다. 표준체보다 더 저렴한 게 이번에 나온 알뜰한 건강보험인데 여기에도 무이지 상품 안에도 간병인을 넣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저희 회사의 컨셉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상품이 보험료가 가장 경쟁력이 있냐? 어린이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이 압도적으로 저렴해요. 그래서 4월 1일 날 보험료 다 뽑아봤어요. DB, 손해, 뭐 이거 전부 다 각사의 코드가 있거든요. 네, 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4월 1일 날 오픈하자마자 보험료를 따다닥 뽑아봤는데 통합보험 안에서도 경쟁력이 있고요. 어린이 보험은 압도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담보도 좋고. 그리고 325 간편건강보험은 남자는 저희 회사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여자는 근데 어디 회사가 저렴하냐? 전 연령대 보니까 KB가 좀 저렴해요. 뽑아보니까 325 간편건강보험 안에서 325 간편건강보험 안에서 남자는 메리츠 뭐 이렇습니다. 자, 신규 변경사항 안내해 드릴 텐데 담보 4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가 조금 포인트인데 첫 번째로 상급종합병원 입원 일당이라고 생겼어요. 상급종합병원은 며칠째부터 보장하냐? 첫날째부터 180일까지 보장을 합니다. 3만 원이 최대 가입 금액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입원 일당 넣으면 상해 일당, 질병 일당 넣잖아요. 똑같이 여기도 앞에 상해 상급종합병원, 질병 상급종합병원 2가지가 생겼어요. 어떤 상품에서 판매하느냐? 알파, 더 좋은 알파, 어린이, 쌍둥이, 하다못해 운전자 보험까지 다 판매합니다. 간편보험까지.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만 원짜리가 또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소구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어떻게 영업을 활성화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업계 누적을 포함을 한다 안 한다? 업계 누적에서 제외해요. 그럼 저희가 일반적인 입원 일당은 업계 누적이 다 포함되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전 상품에서 다 판매하는데 하다못해 운전자에도 상해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이 생겼어요. 자, 그럼 이걸 활용하는 방법. 이거를 알파나 통함이나 무해지나 일반적인 상품에다 다 넣어서 판매할 거냐? 빼달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쪽이 조금 더 소구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병 증세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아프고 크게 아프거나 크게 다쳤다라는 거 아니에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담보를 어디에서 활용해야 되냐면 유병자들이 가입하는 325 간편보험안에, 어차피 유병자들은 아픈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니까 325 간편보험안에 어떤 담보를 넣냐? 보통 간병일당을 넣는데 거기에다 플러스로 해서 누적까지 안 보는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을 넣는 거죠. 노래가 별론가요? 괜찮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자,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 기존 일당과 누적에서 제외한다. 업계 일당이 다 차 있더라도 상급종합병원 입원 하시게 되면 전 상품 안에서 3만 원짜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담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임플란트가 생겼어요?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담보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눠드린 여기 소식지에서 몇 페이지, 몇 장을 두 장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한 장짜리 이렇게 펼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치료비인데 임플란트가 보통 어떻게 임플란트를 해요? 지금 업계에서 판매하는 게 보철 치료비가 연간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무제한도 있고, 무제한이 몇 개를 내주는 거예요. 최대 보장할 수 있는 거는. 예? 이빨 개수만큼 다 줘, 다 하면. 예. 그게 그 부위에 대한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임플란트 한번 받으면 그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해줍니까? 그걸 해주는 보험회사는 없어요. 그걸 보장해주는 게 이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5년 전에 저희가 암보험 딱 설계하면 암일당이랑 수술비 이런 거 빼고 진단비 설계하면 암진단비 놓고 무슨 암진단비를 추가로 보통 넣었어요. 한 4, 5년 전에. 재진단 나오기 전에. 2차 암 나오기 전에. 두 번째 암 나오기 전에. 보통 고해감을 넣었잖아요. 네, 고해감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차 암이 나오고 재진단암이 나왔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치아보험인데 재진단암 진단비라고 같은 생각을 보시면 돼요. 재진단암 진단비를 받으려면 암을 먼저 진단을 받고 또 암이 걸려야지 재진단암을 받잖아요. 이것도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고 그 임플란트가 문제가 됐을 때 또 보장을 받는 컨셉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 이게 재식립 임플란트인데 이미 임플란트를 한 7년 전에 했어요. 7년 전에. 그럼 지금 치아보험 가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7년 전에 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간편 치아 플랜으로 하면, 간편 치아에서 고지할 내용은 1년 내, 5년 내 치주 질환이나 치주골 이식 수술한 거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럼 7년 전에 임플란트 하신 분은 가입이 되는 거죠. 가입이 가능한데 그 임플란트가 문제가 돼서 썩어서 혹은 문드러져서 빠져서 거기에 임플란트를 한다.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치아가 없거나 치아가 상실했거나 임플란트를 했던 거는 어느 보험회사에서도 임플란트 치료비로 보장은 안 해줘요. 대신 그 옆에 게 새로 생긴 게 안 돼서 심고 다시 했다. 그러면 그거는 해주는 거죠. 그런데 최초 몇 회예요? 1회예요. 무제한이라는 표현은 연간 3개랑 무제한, 이게 횟수에 대한 무제한이 아니라 치아당 한 번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준다고? 이거는 한 번 더 해주는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걸 타겟을 잡으면 기존에 치아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놓고 크라운 치료비 놓고 치주골 이식 수술 놓고 다른 뭐 다 넣고 난 다음에 재식립 임플란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추가적인 특약 하나 더 넣는 컨셉이고요. 근데 내 고객 중에 치아보험 이미 가입해 있어, 나한테든 다른 분들한테는, 그러면 그분한테 추가 업셀링하는 컨셉이 요 컨셉입니다. 자, 보시면 기본담보 얼마 돼 있어요? 기본담보 상해사망 100만 원 돼 있고요. 치아 보존 치료비가 얼마 돼 있습니까? 20만 원. 이거 왜 넣었냐면 치아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불만이, 한 4, 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임플란트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받으면 고맙다 그래요.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치아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내 돈 안 들어가려고 2, 3만 원, 4, 5만 원씩 치아보험 가입했는데 크라운 덮어 씌우는 거 하면 4, 50만 원 들잖아요. 근데 예전에 크라운 치료비가 보통 얼마 있었냐? 20만 원짜리. 이런 거 가입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존 치료비를 20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보철 치료비 임플란트는 얼마짜리 넣었어요? 10만 원짜리 넣고 제식랩 임플란트 치료비 1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여기에서 보존 치료비 20만 원을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저보험료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암보험에 재진단암 진단비를 하나 추가로 가입하는 컨셉. 제식립 임플란트 치료비를 추가로 가입하는 컨셉입니다. 아니면 예전에 치아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싹 이번에 갈아엎고 새로 가입한다 그러면 모든 담보 다 넣으시면서 제식립 임플란트 치료비 하나 더 넣어보자라는 컨셉입니다. 이거 많이 설명 들으셨을 텐데 확정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아보험 관련해서. 태아보험이 지금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태아 때 가입해가지고 보험료 20년 쫙 내자. 이게 뱃속에 있을 때 보장을 안 붙는데 왜 보험료를 내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뱃속에 있을 태아 또한은 태아보험만 받고 출생 후에 실질적인 보험료를 받으라고 지금 변경돼서 판매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수당 체계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수당을 언제 줄 거냐? 그리고 시책을 또 언제 줄 거냐?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모든 회사 확정될 거예요. 지금 편법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편법을 하냐? 이렇게 해서 태아보험료만 받으면 한 2, 3만 원짜리 받거든요. 2, 3만 원짜리 받아요. 그럼 돈이 안 되잖아요. 수당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까냐? 적립을 깔아요. 적립을 깔아가지고 미리 땡기고 그리고 나서 출생할 때 출생 축하금 형태 적립보험료를 돌려주고 실질적으로 요때 납입하는 보험료 요때 퉁치는 거죠. 적립보험료 빼고 출생보험료 넣으면서. 근데 이게 편법이에요. 감독을 해서 이거를 알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수당이나 시책 지급을 언제 할 거냐? 키포인트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월 이후 절판에는 간편하게 좀 가자라는 컨셉입니다.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은가요? 속이 좀 시린 것 같죠? 한 번도 안 웃으시네. 심사 대상이고 막 부담보 걸리고 거절하고 할증 나고 서류 요청되고 막 보완해야 하는데 서류 또 떼오라 그러고 이러면 속이 쓰리잖아요. 아예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네. 이거를 이렇게 표정이 어떻습니까? 되게 밝아 보이죠? 어떻게 하냐? 좀 간편하게 가보자는 컨셉이에요. 이번 달 영업일수 22일입니다. 빨간 날 제외하면 22일이에요. 1년 12달 중에 영업일수로는 제일 많은 달이 이번 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번 달이 영업하기가 제일 좀 어렵다라고 느껴져요. 3월 달에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간편 컨셉으로 가보자.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에 바뀌어진 사항은 상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이슈 사항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왜냐? 이번 달에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자, 메리치의 간편한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325 간편건강보험 모든 회사가 있지만 저희는 어떤 게 있다고요? 간병일당도 있고 이번에 생긴 상급종합병원 입원 일당도 있다. 유병자들 가입할 수 있다. 325 간편보험 보험료는 메리차제가 남자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자 실손 다 판매하는 거고요. 간편한 암보험 혹시 여기 삼성화재 거 간편한 보험 팔았어요? 판매 안 했어요? 그럼 스킵할게요. 자, 간편한 암보험 5년 내 암만 보는 간편한 암보험을 현재 3천만 원 유사한 받아주는 회사 간편보험 안에 없다. 저희 3천만 원 받아준다. 운전자 보험 간편 심사 플랜 보험료 여전히 저렴하다. 뭐만 고지하냐? 직업만 고지한다. 그리고 간편 치매보험 치매보험이 약간 죽었지만 그래도 경증 치매 1,000만 원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치아보험도 1년 내 충치치료 5년 내 치주질환 관련돼서 고지 없으시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치아보험이다. 자, 치아보험 업계 현황 정리해 드릴게요. 보시면 2살부터 가입해서 70세까지 메리츠는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5년짜리, 10년짜리, 15년, 20년짜리 갱신형 치아 관련된 특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철 치료비도 다른 회사들 포함해서 거의 다 무제한입니다. 200만 원까지. 근데 200만 원 잘 못 넣어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한 100 정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별표 쳐놓은 거 보시면 크라운 덮어 씌우는 것도 메리츠는 무제한입니다. 연간 개수 3개 한도 아니에요. 4개를 하셔도 되고 5개를 하셔도 된다. 무제한이다. 취사 선택하실 수 있다. 무제한이 비싸면 연간 3개로 바꾸셔도 된다. 요 2개가 포인트인데 게다가 맨 마지막에 뭐까지 생겼다고요?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비 100만 원까지 생겼다. 한 번 더 그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또 임플란트를 해준다. 이런 거예요. 임플란트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썩어서 보철이 탈락하거나 수명기간이 짧거나 이런 것들로 불만사항이 생기죠. 임플란트 하시게 되면 1년은 치과에서 해줘요. 기본적으로 품질 보증 같은 거.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상해 사고나 어디 부딪히거나 감자탕 먹다가 임플란트 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잇몸이 내려앉아서 흔들리거나 이럴 때는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시 할 때 어디서 해준다고요?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비에서 해준다. 가입금액 100만 원이다. 자, 간편보험의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도예요? 2014년 4월 달입니다. 그러면 14년 4월이면 딱 5년 전이에요. 딱 5년 전 이 시점에 뭐가 나왔냐? 현대해상에서 간편 심사 플랜이 나왔어요. 업계가 뒤집어졌어요. 아니,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때는 알리는 걸 다 알려야 되는데 3개월, 2년, 5년밖에 안 본다고? 이걸 가입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325가 현대에서만 6개월을 배타적으로 혼자 판매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회사가 바로 뛰어들었냐? 바로 못 뛰어들었죠. 왜냐? 이거 보험료 비싸게 받긴 받는데 손해율이 높을 것 같다. 실제적으로 현대해상에서 이때 1년 동안 판매하면서 어떤 담보가 제일 많이 나갔냐면 질병사망이 제일 많이 나갔어요. 이때 처음에 나갔을 때 뭐밖에 없었어요? 상해사망, 질병사망. 이게 담보의 핵심이었어요. 뭐가 이슈였냐? 담보가 이슈가 아니라 받아준다라는 게 이슈였어요. 획기적이었어요. 우리도 만들어달라고 막 그랬어요. 다른 회사 지점장들. 근데 현대만 혼자 팔았어요. 팔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시켰죠.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진단비를 추가를 시켰어요. 진단비. 그래서 그때 영업 컨셉이 뭐였냐? 가입하신 분들한테 한 건 더 진단비만 업셀링하는 컨셉이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회사가 눈치 보다가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KB도 판매했어요. 어떻게 판매했냐? 수술비랑 일당을 넣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살짝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위사라 표현은 그렇지만 롯데, 형국, 하나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생보사들까지 325 간편보험을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 딱 2년 받습니다. 2014년 4월 달에 판매가 됐던 거 저희 회사 2년 뒤에 딱 내놨어요. 2년 만에. 요거 분명히 시장이 있다. 운전자 보험보다 더 큰 시장이다. 보험료도 높고 판매할 만하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는데 저희 회사가 이 당시에 밀었던 게 뭐냐? 메리츠가 최초로 납입 면제가 되는 325 간편보험을 내놨다 했어요. 납입 면제가 되는. 내놨더니 이 회사에서 15년짜리를 내놨어요. 전부 다 10년짜리 판매하고 있을 때. 15년짜리 내놨어? 그러면 메리츠는 20년짜리.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회사가 뭐를 내놨다고요? 2년 전에 현대상이 뇌졸중을 내놨어요. 뇌출혈만 판매하고. 지금은 어때요, 팀장님들? 뇌혈관 다 판매하고. 저희는 간병을딱까지 판매하고. 그러면 팀장님들 역으로 생각할게요. 325 간편보험에서 이 담보 하나만은 꼭 넣어달라. 이런 거 있으세요? 뇌혈관 있잖아요. 뇌혈관 헐떡 다 있잖아요. 모든 회사가. 저 같으면 질병의장에 3%짜리 넣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유병자들이 가입하는 거니까. 그게 되냐? 안 되죠. 그 담보는 못 넣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게요. 지금 뇌가 허혈설까지 넣고 거의 모든 담보 수술비까지 다 탑재됐는데 이 이상 325 간편보험이 업그레이드 될 만한 담보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이 뭐라고 봐야 되냐? 325 간편보험의 끝판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자, 그러면 언제부터 팔았다고 그랬어요? 2014년 4월에 5년 전. 자, 이때 판매했던 건 전부 다 몇 년짜리라고요? 10년입니다. 갱신을 바라보고 거기에 가입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입이 된다는 게 중요했지.
그러면 딱 5년 뒤에 갱신 돌아옵니다. 그럼 나이도 10살을 먹은 거잖아요. 그럼 보험료 갱신하면 보험료 어떻게 했어요? 비싸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갱신해야 돼요. 그러면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주세요. 나한테든 다른 사람한테든 325 간편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있다 라고 하면 이 당시 때 10년 조건이랑 지금도 10년짜리 팔 수 있잖아요. 지금 10년이랑 보험료가 어디가 비쌀까요? 지금이 비쌀까요? 5년 전께 비쌀까요? 지금이요? 지금 다 비싸요. 예전에 325 간편보험 처음 났을 때가 위험률이 훨씬 높아요.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완전 갈아태우는 업셀링 컨셉도 좋은데 리모델링 컨셉도 좋은데 이거 갱신 돌아오면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325 간편보험이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보 붙을 거 다 붙었어요. 더 이상 붙을 담보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간편하게 가보자. 자, 업계에서 심야간 대여간 거의 다 붙었습니다. 500 해주고 500 안 해주는 회사가 없을 정도예요. 일부 회사는 1000도 해주더라고요. 1000 어디에 해줘요? 하나가 1000 해줬잖아요. 지난달에 1000도 해주는데 1000은 보험료가 어떨까요? 500도 비싸서 평균 가입 금액이 200도 안 됩니다. 500도 비싸요. 500 정도면 괜찮다. 게다가 수술비도 메리츠아제 325 간편보험 안에 보면 수술비, 질병 수술비랑 백내장, 목내장, 무릎 관절, 자궁 이런 것들 수술비도 325 간편보험 안에 62대 질병 수술비가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유일하게 간병 일당 있었는데 이제 DB랑 같이 간병 일당까지 판매를 한다. 거기다가 업계 누적 안보는 어떤 일당 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까지 325 간편보험 안에 넣어서 판매하시면 된다라는 컨셉입니다. 수술비 보여드릴게요. 자, 325 간편보험 안에는 62대 질병이라는 수술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뇌졸중 진단, 협심증 진단받고 수술하시게 되면 가입금액 크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 남녀 생식기 종양에도 있고 무릎 관절, 갑상선 질환, 하다못해 백내장 수술하시기도 한쪽 눈당 100만 원씩 받아가실 수 있어요. 질병 수술비랑 합산해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료 때문에 진단비는 많이 못 넣는 고객들이라고 하면 기존에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던 고객들이라고 하면 수술비 업그레이드 컨셉도 한번 찾아보시자. 자, 325 간편보험 남자는 어디가 싸다 그랬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메리츠아제가 쌉니다. 진짜 쌉니다. 보험료는 비교해보시고 판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간병 일당까지 탑재되어 있다. 15세부터 가입이 된다. 325 간편보험. 자, 거기다가 뭐를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냐?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이 누적까지 안 보는 입원 일당이 있다. 어차피 아픈 분들 고령자가 가입하는 거라고요. 거기다 일당에 하루당 3만 원씩 더 나온다고요. 간병 일당은 공짜로 나간다고요. 65세까지 다 가입이 돼요. 325만 안 걸리면. 보험료는 저렴하다. 자, 325 간편보험이랑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5년 내 암만 보는 간편한 암보험 60세까지 타겟입니다. 갑상선암 진단비 아니라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 가져가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다음 주 되면 연계 조건이 더 붙을 거고요.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으로 내려올 거예요. 저는 이걸 가입 못합니다. 메리츠 이미 계약이 많아서 10년 15년 낸 거 보험료 담보를 다 빼야 돼요. 비갱신형인데 저는 못해요. 팀장님들 고객들은 메리츠에 가입 안 한 고객이 많아요? 한 고객이 많아요? 안 한 고객이 훨씬 많죠. 그럼 유사암 진단비 지금 어깨 누적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일반암 진단비 3,000 1대1 조건이에요. 그러면 일반암 어깨 누적 2억까지 보거든요. 어깨 누적 1억 7천 정도만 있으신 분들은 유사암 진단비 3천만 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유사암 진단비 저희 3천 오픈하자 하자마자 1,500만 원 보험금 받아가신 분 무지하게 많습니다. 손해율이 400%가 넘어요. 유사암 진단비는 이미. 근데 이게 버틸 수 있는 거는 이 유사암 진단비가 손해율이 높은데도 버틸 수 있는 거는 뭐랑 같이 가입돼야 되는 거예요? 일반암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의 목에 찼습니다. 나이 먹은 게 억울해요. 30살까지는 유사암 얼마 들어갑니까? 30살. 어린이 보험에서 얼마까지 들어가요? 5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어린이 보험에서.
심사만 통과되면 정상고지에서. 자, 3위 간편 건강보험이랑 같이 세트로 판매할 거는 운전자 보험도 있다. 여기에다가 이런 컨셉도 판매합니다. 교통사고 입원 일당이랑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입원 급수별로 나눈 입원 일당이랑 여기에다가 운전자 보험 안에도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 생겼다 그랬죠. 누적 안 보는 거. 그거랑 세팅해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만 타깃으로 해서 입원 일당 컨셉도 가능해요. 운전자. 보험료는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자부상 치료비 저희 회사 보험료 너무 저렴해요. 뽑아보시면 아는 수준이에요. 뭐밖에 고지 안 한다고요? 직업밖에 고지 안 해요. 제가 보험료 제일 싼 거 저희 회사 경쟁력이 있는 거 어린이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료 압도적으로 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사관 상기록정이라면 체력 심사 보증제. 네, 이게 뭐냐? 로또 번호 빼고 다 맞춰드림. 로또 번호 빼고 뭐 이런 거예요. 이마트 갔는데 여기보다 뭐 물건이 싼 게 있으면 보장해 준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희 회사에 심사 올렸는데 5년 부담보 났다. 그런데 다른 회사는 3년 부담보 났다. 그러면 맞춰드립니다. 저희 보험료 100% 할증 됐는데 다른 데 50%밖에 할증 안 났다. 그러면 맞춰드려요. 진짜. 뭐 빼고 다 맞춰드린다고요? 로또 번호 빼고? 로또도 맞춰줘. 로또요? 제가 오늘 꿈을 잘 꾸고 나서 맞춰드립니다. 다 맞춰드립니다. 안 되는 회사만 말씀드릴게요. 안 되는 회사 어디 있다고요? 로또 번호 빼고 다 맞춰드리는데 롯데랑 MG는 못 맞춰요. 여기는 단가가 너무 싸서 보험료가. 나머지는 다 맞춰드립니다. 어떻게 맞춰주냐? 청약서만 출력해 오시면 돼요. 청약서 출력해 오시면 메리츠에 고지한 거랑 그 회사에 고지한 거 동일한데 우리만 심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불편하다. 그러면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미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 팀장님들이 부탁하면 한번 심사한 거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카톡으로 받아서 이 암암리했던 거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냐? 3월 초에 만들었어요. 홍보는 이번 달부터 합니다. 제도 이름은 뭐라고요? 심사보증. 심사 승인난 거 출력해 오시면 똑같이 맞춰드립니다. 보험료, 인수기준까지 다 맞춰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게 3월이었어요. 유상도 거의 끝나고 뭐 이렇게 다 끝난다고 했는데 4월달 영업이 어렵다는 게 다들 인지하고 예상했었기 때문에 4월 초 1주차는 동일한 컨셉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목에 찼다라고 반드시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4월 5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그대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변경시킨다는 걸 변경시켰어요. 지난주에는 유삼이 1대 1.5로 들어갔어요. 일반암이 2,000 넣으면 유삼 3,000 들어갔어요. 지난주로 끝났고요. 이번 주는 1대 1이에요. 그런데 가입 금액이 이제 3,000에서 어떻게 줄인다고요? 2,000으로 줄이고요. 어린이 보험 5,000에서 3,000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 고객한테 최대한 활용하자.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담보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고객한테 제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유사암 진단비 5,000 혹은 3,000만 원. 유병자들이나 정상체 고객이나 고객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거리다. 이거를 카톡 하나 보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화인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최대한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번 주 마감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